자,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학 지난 시간 식품 첨가물에 의해서 자, 세 번째, 자, 마지막 들어가고 핵심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49쪽을 보시면 자, 5번 나와 있죠. 식품 제조에 필요한 것.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우리 식품 제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껌 기초제라고 나와 있죠. 껌 기초제. 우리가 씹는 껌에 대한 거죠. 그랬을 때 자, 껌 기초제는 뭡니까? 껌에 대한 점성과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풍미를 유지한다.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죠. 정의는 점성, 끈끈한 거, 점성과 그 다음에 탄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반드시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풍미를 유지한다. 이렇게 하나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서는 우리가 종류로서는 에스테르껌, 그 다음에 폴리부텐, 폴리이소부틸렌, 그 다음에 초산비닐 수지. 여기 초산비닐 수지는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두 번째 팽창제가 있죠. 팽창제의 정의는 뭡니까, 여러분? 자, 빵, 카스테라 등의 적당한 형체를 갖추기 위해서 부피 팽창에 사용하는 것이죠. 빵에.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로서는 우리가 명반이죠. 그 다음 되게 많지만은 한번 읽어봅시다. 명반 종류 중에서 소명반, 그 다음 250쪽 보시면 암모늄 명반, 그 다음에 소암모늄 명반, 그 다음에 염화암모늄, 그 다음에 뭐 탄산수소 나트륨 등 탄산암모늄 여러 가지가 있죠. 탄산 마그네슘이다. 알루미늄, 탄산 나트륨.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산화탄소, 가열이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이 빵 자체가 부피가 팽창하게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추출제라고 나와 있죠. 자, 추출제의 정의는 뭡니까? 유지 등 특정한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최종 식품 완성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이것도 알아둡시다. 자, 우선은 뭐냐면은 유지 등 특정한 성분 추출. 말 그대로 특정 성분을 추출하는 데 사용하는데 반드시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자.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는 것도 아까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도 있었죠. 이런 것들 반드시 아셔야 되니까 밑줄을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소포제라고 있죠, 여러분. 소포제는 뭡니까? 식품 제조 과정 중 형성되는 거품 형성을 방지하는 것이죠. 거품 형성을 방지한다. 말 그대로 거품 형성 방지하는 것으로서 규소수지 같은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봅시다. 기타 식품 제조 용제. 뭐 사용 기준이 없는 것들이 있죠. 염화 마그네슘, 초산 나트륨, 탄산 나트륨, 제1 인산 암모늄, 뭐 제2 인산 암모늄, 뭐 인산 나트륨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사용 기준이 있는 것들 보통 이제 사용 기준이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온 교환 수지다, 수산이다, 염산 같은 경우는 어떤 작용을 합니까? 물에 연하다, 그 다음에 물엿, 포도당 제조에 이용하는 거죠. 단백질 전분에 가수 분해제도 되고 분해할 수 있는 거. 황산이나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통조림의 복숭아 이런 것들 밀감, 감에 껍질을 제거하는 데 이용합니다. 중화제 같은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흡착제, 여과보조제 같은 경우도 있고 인스턴트 커피 제조 시 응고 방지하는 거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죠. 요거 반드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좀 봅시다.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 산미료가 뭡니까? 어떤 정의죠? 식품의 신맛을 부과하거나 산도를 증가시킨다. 그죠? 말 그대로 산도를 증가시키는데 이런 것들로서는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구연산이나 빙초산, 신맛을 내게 하는 거. 소포제 같은 경우는 뭐였죠? 거품 형성 방지죠. 규소수지가 있고 산화방지제로서는
지방, 유지의 색깔 변화와 같은 산화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의 저장 기간을 연장시키죠. 뭐 인공화합물로서는 우리가 BHA, BHT 등이 있다. 그 다음 착색료는 말 그대로 식품의 색깔을 부여하는 거죠. 색깔을 착색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원래의 색깔을 다시 재현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식용색소, 황색 이런 것들이 있고, 발색제는 식품의 색깔을 안정시키는 것, 고유의 색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죠. 그런 게 아질산 나트륨. 유화제가 뭐였습니까? 자, 기름과 물 서로 섞이지 않는 식품을 서로 섞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로는 유화제가 계면활성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리세린이나 지방산 에스테르 등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등이 있다. 밀가루 계량제가 있었죠. 밀가루의 제빵 적성이나 그 다음에 색깔을 계량하기 위해서 밀가루에 첨가하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기포제, 보통 액체 또는 고체 식품의 색깔을 균일하게 퍼져 있게 하는 것들. 그 다음 피막제, 피막을 형성해서 보호막, 그렇죠. 그래서 광택을 부여하는 것. 보존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미생물의 발육이나 성장을 억제시켜서 식품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거죠. 보호해서 저장 기간을 길게 한다. 그 다음에 팽창제 같은 경우는 아까 했죠. 빵을 만들 때 빵의 부피를 팽창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252쪽을 보시면 감미료가 나와 있죠. 식품에 단맛을 주는 것으로서 보통 설탕이 아닌 것들을 보면 되죠. 아스파르탐이나 솔비톨. 그 다음에 표백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색소를 파괴시켜서 탈색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착색료 착색하기 전에 표백해서 그 식품이 완성됐을 때 색을 이쁘게 해주는 것. 아황산 나트륨 등이. 살균제는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영제 같은 경우는 빵의 제조 과정에서 용기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유동 파라핀 대표적인 것. 껌기초제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성과 탄력을 유지해 주는 것들. 에스테르검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초산 비닐유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53쪽의 핵심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봅시다. 253쪽이요. 1번. 다음 식품 첨가물 중 살균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죠. 자, 살균제 종류 외우라고 했죠. 그다음 차염소산 나트륨이나 표백본, 보통 고도 표백본 이런 것들은 살균제, 이산화염소, 염소류가 들어간 것들은 살균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균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폴리아크릴산 나트륨.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2번 문제. 다음 식품 첨가물 중 살균제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죠, 여러분. 살균제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자, 1번 봅시다. 아질산 나트륨은 색소를 파괴하는 표백제이다 했는데, 이게 살균제로 옳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문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다음 식품 첨가물 중 첨가제로 옳은 것은이죠. 살균제로 옳은 것보다는 첨가제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아질산 나트륨은 색소를 파괴하는 표백제이다. 틀렸죠. 자, 발색제죠. 아질산 나트륨은 색깔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발색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을 보시면은 소르빈산은 식품의 맛과 향을 강화한다 했는데 보통 이제 합성 보존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피안산,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합성 보존료로서 맛과 향을 강화하는 강화제가 아닙니다. 보존료로 쓰인다. 그래서 소르빈산 같은 경우는 보존료다. 바꿔주셔야 되고, 네 번째 봅시다. 프로피온산 나트륨은 효모에 작용을 한다 했는데 프로피온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항균제죠. 자, 항균제로서 우리가 항균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방부제, 보통 이런 역할이죠. 그래서 파라옥시 안식향산 에스테르류가 곰팡이 효모의 생육 저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세균의, 자, 효모에 작용하는 것은 바로 뭐다? 보통 효소에 작용할 수 있는 파라옥시 안식향산 에스테르류고, 프로피온산 나트륨은 자, 세균을 억제시키는 항균 작용이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그 다음에 봅시다. 2번을 봅시다. BHA는 지용성 산화 방지제로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녹는다 했는데 이게 맞죠? 그래서 지용성 산화 방지제로서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녹는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 중에서 반드시 2번 문제가 잘못된 게 뭐다? 식품 첨가물 중 옳은 것은 무엇이냐? 살균제를 빼버립시다. 그렇게 하면 답이 되겠죠?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봅시다. 다음 중 사용이 금지된 유해 감미료인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아스파탐이나 소르빈산, 칼륨, 구연산 나트륨은 우리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죠. 둘신 같은 경우죠. 요게 이제 혈액독 증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사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 둘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3번은 둘신. 자 사용이 금지된 유해 감미료. 그 다음 4번 봅시다. 다음 식품 첨가물 중 살균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살균제 아까도 배웠죠. 표백분 살균제에 해당합니다. 차염소산 나트륨이나 이 염소가 들어간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균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 3, 4가 맞는 것이고, 1번 봅시다. 디히드로 초산 나트륨 방부제죠. 방부제. 그래서 미생물의 발육이나 증식을 억제하는 거고,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는 거는 2, 3, 4가 맞고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이 1번. 자, 4번 체크하십시오. 중요하니까. 그 다음 봅시다. 254쪽을 보시면은 5번 문제 가봅시다. 자, 다음 중 보존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을 했는데, 보존료의 구비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독성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기호에 맞아야 되고, 사용은 간편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보존료, 영양가를 증진시키는 것을 우리가 영양 강화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존료는 영양 증진과는 관계없고 미생물의 발육이나 생육을 억제해서 그 식품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6번을 봅시다. 다음 중 보존료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소르빈산이다, 디하이드로초산 나트륨, 안식향산은 보존료로 허용됩니다. 방부제로서. 자, 베타카로틴, 이건 뭡니까? 카로틴 같은 경우는 보존료가 아니라 착색료죠. 보통 영양 강화제도 됩니다. 그래서 착색료이자 영양 강화제이다. 6번도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이 카로틴 계열은 착색료 플러스 영양 강화제. 자, 7번 봅시다. 7번도 체크합시다. 식품 첨가물에 정해져 있는 사용 기준이란 무엇인가? 식품 첨가물에 사용 가능한 품목과 사용 불가능한 품목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식품 첨가물의 국가 검정 품목을 정한다. 아니죠. 4번. 식품 첨가물로서 사용 가능한 품목의 양을 정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식품 첨가물을 사용할 때 그 대상, 품목의 종류와 사용량을 규정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봅시다. 식품의 변질, 부패, 변색 등 화학 변화를 방지하여 주는 첨가물은 보존료, 방부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피막제 같은 경우는 피막을 형성시켜서 수분 증발 방지나 이런 거, 광택을 부여하는 것이죠. 살균제 같은 경우는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거고, 소포제 같은 경우는 거품 방지 형성이죠. 그러니까 거품을 없애는 거.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인공 감미료 중 된장 및 간장에 쓰이는 것. 자, 된장하고 반드시 간장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었죠. 자, 글리실리진산 나트륨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255쪽 가봅시다. 10번. 다음 중 유지의 산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은? 산화방지죠. 산화방지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체크하시고 10번. 11번 봅시다. 다음 중 살균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이 문제도 좀 틀렸죠. 바꿉시다, 여러분. 이 문제가 잘못됐는데, 다음 중 살균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렇게 바꿔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옳은 것으로 한다면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pH가 낮을수록 비해리형의 차염소산 양은 커져서 살균력도 높아진다. 요게 맞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문제를 그대로 다음 중 살균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따진다면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맞죠. 표백분 차염소산 나트륨은 살균제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틀렸죠. 유지의 산패로 인한 이치, 임의 방지, 식품의 변색 및 퇴색 방지 등에 사용한다. 이건 산화방지제입니다. 산화방지제. 그래서 살균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보존료의 구비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보존료 방부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애매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이 문제를 바꿔서 해보자면은
옳은 것은으로 살균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1번과 2번이 되겠고, 답은 옳은 것은, 만약에 이제 옳지 않은 것은 했었을 때는 3번, 그 다음에 4번이 좀 애매하지만 4번도 살균제도 어느 정도 보존의 역할을 갖추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 했을 때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죠. 자, 보통 표백분 차염소산 나트륨은 우리가 살균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고도 표백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아미노산계 조미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아미노산계 조미료, 저 보통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계 조미료 하면은 알라닌이다, 그 다음에 글루타민산 나트륨, 글리신, 이런 것들은 아미노산계 조미료죠. 주석산 나트륨 같은 경우 유기산계 조미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갑시다. 보존제. 보존제로서 탄산음료에 쓰이는 것은 주로, 탄산음료에 쓰이는 것은 무엇이다? 자, 안식향산 나트륨이죠. 안식향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간장, 잼, 그 다음에 탄산음료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환원 표백제가 아닌 것은, 여러분 보통 환원시켜서 우리가 색깔을 탈색시키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표백제 중에는 산화표백제와 환원표백제가 있다고 했죠. 자, 1번, 2번, 3번은 다 환원표백제에 해당하지만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자, 산소 개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산화표백제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쪽을 봅시다. 15번 문제를 가시면 다음 중 인공감미료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는데, 디소르비톨, 사카린, 나트륨,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인공감미료지만은 4번 글리신은 천연감미료죠. 그래서 글리신 같은 경우 글라이신 천연감미료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미노산으로서. 그 다음 16번 문제를 가봅시다. 식품 첨가물의 공조는 누가 하는가? 누가 작성하는가? 그렇죠? 누가 고지하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지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식품의 점착성을 증가시키고 유화, 그 다음에 안전성을 향상시켜 미각을 증진시키는 효과. 이건 호료죠. 호료 같은 경우가 식품의 점착성을 증가시키고 교질의 미각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우리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갑시다. 껌 베이스, 껌 기초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폴리부텐이다, 초산비닐수지, 에스테르 껌은 자, 우리가 껌 베이스, 껌 기초제가 되죠. 유동 파라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영제 또는 피막제로 사용하죠. 유동 파라핀은 이영제 아니면 피막제다. 이영제 플러스 피막제로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가봅시다. 다음 중 식품 첨가물이나 천연물의 유효 성분이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하는 첨가물은 했는데, 자, 용제죠. 보통 식품 첨가물이나 천연물의 유효 성분이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하는 용제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글리세린입니다. 용제. 자, 1번은 뭡니까? 디하이드로 초산 나트륨은 보존료죠. 보존제, 방부제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중탄산소다, 이런 부분 탄산이 들어간 것들 하면 팽창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O2가 발생시켜서 가열했을 때 이산화탄소 발생시켜서 자, 빵의 부피를 팽창시키는 거, 그쵸?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고, 보통 브롬산 칼륨 같은 경우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밀가루 계량제죠. 소맥번 밀가루 계량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7조 2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산화방지제가 아닌 것은 했는데, 산화방지제인 것은 먼저 봅시다. 2번 에르소루빈산, BHA, 몰식자산 프로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화방지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황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하죠? 표백제인데 산화표백제가 아니고 환원표백제이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 문제 봅시다. 햄, 소시지 등 육류 가공품의 색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은 했는데, 자, 뭡니까? 말 그대로 식품의 고유색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식품의 고유색을 유지시켜주는 것, 발색제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착색제가 아니라 발색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착색제 같은 경우는 햄, 소시지 등에 자, 금지하고 오히려 발색제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 22번 갑시다. 타르색소, 보통 식용색소, 황색 제4호를 사용해도 무방한 식품은 했는데, 이런 걸
보통 금지식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타르색소 함유 금지식품 같은 경우를 보면 김치류, 카스텔라, 그 다음에 특수용도 식품은 자 금지하고 소시지 같은 경우에 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페이지 243쪽에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3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중 품질의 유지 또는 개량의 용도를 만족시키는 식품 첨가물은 무엇인가 했는데 품질의 유지, 그 다음에 개량의 용도 이랬을 때는 어느 정도 표백시키고 밀가루 계량제죠 여러분 점성. 그래서 품질의 유지 개량에 쓰이는 것을 했을 때는 밀가루 계량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 첨가물로는 품질의 유지 개량은 유화제나 피막제나 밀가루 계량제 등이 있다. 그죠? 산화방지제나 살균료 보존료는 변폐, 그 다음에 변질을 방지하는 것이죠. 식품의 변폐 병질 1, 2, 3은 식품의 변질 병폐를 방지하는 것이고 품질 계량제 유지로 쓰이는 건 유화제, 피막제, 밀가루 계량제 해가지고 2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23번도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 24번 문제 봅시다. 24번 문제를 보시면 빵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구울 때 이온과 빵 생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분할기에서 분할할 때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영제는 했는데 반드시 그것으로만 쓸 수 있는 건 유동파라핀이죠. 유동파라핀 같은 경우 이영제 플러스 우리가 피막제라고 얘기했죠. 자,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빵의 사용에는 0.1% 이하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5번 문제를 갑시다. 258쪽에 살균제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1번 식품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줘서는 안 되죠. 살균력이 강해한다. 2번 맞죠? 인체에 무해해야 된다. 맞습니다. 4번이죠. 식품의 영양을 증강시켜야 된다. 이건 식품 영양 강화제죠. 보통 살균제에서 이런 거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입니다. 26번을 봅시다. 다음 중 팽창제끼리 짝지어진 것은 자, 뭐 빵에 부피 팽창시킬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효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발효했을 때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빵의 부피가 팽창하는 거 효모와 니을의 염화암모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니은 니을이 팽창제이고 기억 과산화수소는 뭡니까, 여러분? 표백제죠. 표백제입니다. 그래서 산화표백제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초산비닐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로 쓰일 수 있죠? 피막제죠. 그래서 껌 베이스 보통 그 껌의 기초제로도 쓰이거나 피막제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체크합시다, 여러분. 식품 첨가물 중 사용 함량이 규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통 규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이런 식품 첨가물 중 규제가 사용 기준이 규제되어 있지 않은 게 유화제와 팽창제, 조미료, 산미료 사용 기준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밑에 해설에도 나왔으니까 그거를 밑줄 치시고 반드시 외우시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산미료죠. 그렇지만은 피막제나 발색제나 산화방지제 같은 경우는 아주 소량 뭐 몇 미리그램, 몇 그램 이하 이렇게 우리가 최대 허용치 기준이 존재하죠. 그래서 자 2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은 무엇인가 했죠. 발효음료류 같은 경우 면류, 식용유는 타르색소를 첨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4번이죠. 분말 청량 음료. 보통 243쪽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자, 2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봅시다. 안식 향산의 미생물 살균과 발육 억제 작용이 살균력이다. 발육 억제 작용이 가장 최대일 pH 농도는 얼마죠? pH 3이라고 했죠. 그래서 pH 3에서 최대치가 된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최대 살균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만큼 분해되지 않은 입자가 잔류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침투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가장 최대가 됩니다. pH 3에서. 그 다음 259쪽을 보시면 30번 문제 가봅시다. 천연향 산화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천연향 산화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기억에 토코페롤 같은 경우가 천연 그 다음에 세시멀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천연향 산화제로서는 토코페롤, 레시틴, 뭐 세파린, 아스코르브산, 바이타민 C죠. 구연산, 세시멀, 고시폴 등이 있죠. 근데 BHC 같은 경우는 합성 산화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에서 식용색소 항색 제4호를 사용해도 되는 식품은 했죠. 항색 제4호. 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식용타르색소 함유 금지 식품에 나와 있으니까
유가공품 중에 아이스크림은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유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3번이고 면유, 다류, 생과일 주스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2번 갑시다. 식용 타르색소 알루미늄 레이크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죠. 우선 장점이 뭡니까? 특징. 타르색소, 다른 타르색소에 비해서 내광성, 열에 강하고 빛에 강하다 해가지고 내광성, 내열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수용성 색소로 액상식품에도 이용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착색 효과가 좋다. 맞습니다. 4번 봅시다. 타르색소 수용액에 다량의 염기성 알루미늄을 가하여 생성한다 했는데 여기가 조금 산성 알루미늄을 가하여 생성한다. 이렇게 염기성이 아니고 산성이라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 그러니까 3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스테비오사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은 무엇인가 했는데 보통 스테비오사이드 같은 경우는 천연 조미료, 감미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어디에? 천연 감미료로서 설탕, 물엿, 포도당, 벌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된장에는 반드시 된장에 들어가는 건 뭐죠? 자, 글리실리진산 나트륨이죠. 글리실리진산 나트륨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된장에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33번의 답은 3번. 그 다음에 34번 문제 가봅시다. 보존료인 프로피온산 나트륨의 빵의 사용량은 얼마인가 했는데 보통 프로피온산 나트륨의 사용 기준은 치즈에는 뭐 킬로그램당 3g 이하, 그 다음에 잼에는 킬로그램당 1g 이하, 빵에는 킬로그램당 2.5g 이하입니다. 여러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문제 갑시다. 실리콘 레진의 사용 기준은 얼마인가 했는데 이런 게 이제 피막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킬로그램당 50mg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외우기가 힘드시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36번 봅시다. 초산 비닐 수지를 사용해서 안 되는 식품은 무엇인가? 피막제죠. 그래서 인산검 껌 기초제 껌에 사용되고 과실유로도 사용하지만 오이 처절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조미료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감미료의 종류 MSG, DL 사과산 나트륨, D 주석산 나트륨 같은 경우 우리가 조미료의 종류라고 볼 수 있죠. 자, 구연산은 뭡니까? 4번에 산미료죠. 산미료.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갑시다. 바나나, 꼭지의 절단면, 곤약 이외의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착색료는, 요 문제가 조금, 자, 이런 거는 좀 생소하죠. 이산화티타늄이다, 찰클로로필린 나트륨이다, 식용색소, 청색 제2호는 맞는데, 자, 아닌 것은 3이산화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잘 나오지 않는 문제니까 요거는 넘어가셔도 되고, 38번의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261쪽에 39번 봅시다. 다음 식품 첨가물 중 살균제가 아닌 것은 했죠. 살균제 하면 이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살균제 되게 많이 나왔죠. 134는 반드시 염소산 나트륨이다, 염화, 그 다음에 이소, 시아뉴산 나트륨 이런 것도 표백보는 되지만은 2번이죠. 폴리소르베이트는 유화제로 해당합니다. 유화제. 그래서 유화제라고 봅시다. 자, 유화제는 계면활성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 39번의 답은 2번이고 40번 갑시다. 다음 중 아스파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2번 강열 잔류물은 0.2% 이하여야 한다. 그죠? 그 다음 백색의 검정말, 분말 또는 과립으로 냄새가 없다. 강한 감미가 있고 에틸알코올에는 녹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1번 봅시다. 빵류, 견과류 및 이외의 제조용 믹스에는 사용량이 1.2% 이하가 아니라 0.5% 이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봅시다. 아스파탐의 사용량이 0.5% 이하로 제한받는 식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견과류나 빵 제조 믹스 빵류는 0.5% 이하로 제한받지만 조제 유류 같은 경우는 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봅시다. 보존료 및 살균제로 사용되는 안식향산의 식품 품목별 사용량이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한번 봅시다. 과실 채소 음료에는 얼마입니까? 킬로그램당 5g이 아니죠. 0.6g 이하입니다. 5g 너무 많습니다. 0.6g 이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알로에길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0.5g 이하, 0.3이 아니라 0.5g. 마가린유는 킬로그램당 6g이 아니라 1g 이하죠. 그래서 2번 봅시다. 잼유는 킬로그램당 1g 이하이다. 그래서 4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문제를 봅시다. 여러분, 식용유지, 식용우지, 식용돈지, 버터류 등의 산화방지제인 디부틸 히드록시톨루엔의 사용량은 얼마인가 했는데
kg당 0.2g 이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외우기가 좀 힘드시지만 반드시 이런 것들 시험에 가끔은 튀어나오니까 몇 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4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62쪽을 가시면 4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존료 중 그 대상 식품이 치즈, 버터, 마가린에 들어가는 것은 했죠. 자, 우리가 뭡니까? 보존료 중에서 디하이드로초산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kg당 0.5g 이하로 첨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45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프로필렌 글리콜의 사용 기준이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만두 및 만두피에는 1.2% 이하 맞습니다. 자, 2번이 뭐가 틀렸습니까? 견과류 가공품에는 5% 6.2가 아니라 5% 이하이다. 그 다음에 3번 아이스크림류는 0.5% 이하가 아니라 2.5% 이하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기타 식품에는 0.5%가 아니라 2% 이하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번을 봅시다. 덩크로로필린 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동으로서 사용량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인산껌 및 캔디류에는 kg당 0.35g이 아니라 0.05g 이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에서는 채소류, 과실류 다 맞습니다. 다시마, 그 다음에 이게 맞는데 46번의 답은 1번이고 47번 봅시다. 다음 중 식품의 계량, 품질 유지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뭐죠? 식품의 계량, 품질 유지에 사용하는 거. 이것도 체크합시다. 보통 밀가루 계량제, 결착제, 호료제가 식품 계량, 품질 유지에 사용하고 관능이죠. 관능 만족이죠, 여러분. 발색제가. 그래서 4번 발색제 같은 경우는 자, 식품의 관능을 만족을 시키는 첨가물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3쪽을 보시면은 48번 문제 봅시다. 식품 색소 알루미늄 레이크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알루미늄 레이크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물, 유기용 및 유지 등에 거의 녹지 않는다. 맞습니다. 특징이죠. 내열성, 내광성 우수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5 마이크로그램 정도로서 미세분말로서 비중이 0.1에서 0.4. 이것도 맞는데 답은 3번이죠. 산화알칼리에 불안정하죠. 안전하다가 아니라 불안정하다. 그래서 답은 4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화방지제 중 수용성인 것은 했는데 BHT나 BHA, 그 다음 프로필 갈레이트는 보통 지용성이고 2번이죠. 2번 같은 경우 에르솔릭 애시드 해가지고 에리솔빅 애시드. 에르솔빅 애시드 하면은 요건 뭡니까? 에리솔빅 애시드는 자, 수용성 우리가 산화방지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봅시다. 살균제가 허용된 제품류가 아닌 것은 했는데, 살균제가 허용된 제품류는 음료수나 식기류, 채소, 과일류, 살균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인삼 제품류가 안 되죠. 그냥 인삼 제품류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살균제는 음료수나 식기, 과일류 이런 것들을 소독하거나 손을 소독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51번 갑시다. 다음 중 산화방지제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이것도 체크합시다. 자, 2번, 3번, 4번이 다 맞죠? 2번 유지의 산패 이한 이미 위치 변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가하는 게 산화방지제 맞습니다. 자, 3번 환원력이 있는 것으로 에르솔빈산, 그 다음에 아스코르블 파르메이트, 그 다음에 금속을 제거하는 것은 EDTA 맞죠? 자, 답은 1번이죠. 산화방지제는 단독으로 사용할 때 그 작용이 증가한다. 아니죠. 산화방지제와 그러니까 산화방지제는 다른 거하고 병행했을 때, 우리가 병행했을 때 효과가 증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부분을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산화방지제에서 유기산, 특히 유기산과, 그래서 산화방지제 같은 경우는 유기산과 병용하면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있죠. 상승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산화방지제가 아니라 유기산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해설에 틀렸죠. 그 다음에
그래서 51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 여러분 체크하시고 52번 봅시다. 다음 중 현재 허용된 용제가 용해시키는 것이죠. 식품 첨가물과 식품이 섞이지 않을 때 용제 두 가지는 무엇인가 했는데 글리세린과 플루필렌 글리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64쪽의 페이지 53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중 두부 응고제로서 두부 응고제 전해질유죠. 전해질인데 두부 응고제로서 사용 기준이 없는 것은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이 돼야 되죠. 이온을 형성할 수 있는 거. 산성백토다 수산화나트륨 이온 형성하지만 아니죠. 그 다음 폴리부텐 아니고 우리가 수산화나트륨 강염기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염화마그네슘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산미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구연산 나트륨, 호박산, 글루테놀 테락터 같은 경우 신맛을 내게 하는 산미료가 되지만은 우리가 글리신이죠. 글리신은 감미료죠. 아미노산계 조미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5번 문제 갑시다. 타르 색소 중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했는데 청색 2호, 녹색 3호, 적색 2호, 적색 3호 이거 다 되죠. 적색 4호도 되고 청색 1호, 2호 되지만은 황색은 4호, 5호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황색 2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5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6번 문제를 갑시다. 간장, 청량 음료수에 많이 사용하며 pH가 낮을수록 효과가 큰 방부제, 보존료는 뭡니까? pH가 낮을수록 만식향산이죠. pH 3에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다 해가지고 5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봅시다. 보존료 중에 소르빈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이 소르빈산은 결정형 백색 분말 맞습니다. 광선이나 열에 안정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화 착색하기 쉽다 했는데 이게 단점이죠. 여러분 4번 승화성이 있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했는데 이것이 틀렸습니다. 보통 안식 향상 같은 경우는 간장이나 이런 탄산화물에 첨가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57번의 답은 4번입니다. 58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산화방지제가 아닌 것은 했는데 산화방지제가 몰식자산 프로필이나 BHA 그 다음에 소르빈산 나트륨은 산화방지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소르빈산 칼륨 같은 경우는 보존료죠.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유해성 식품 첨가제와 중독 증상의 관계가 옳은 것은 이런 부분은 내용이 없었죠.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로다민 B 같은 경우는 4번에 있는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으니까는 4번에 로다민 B 같은 경우는 유해성 착색료 맞지만은 천식 호흡곤란이 아니라 전신에 이제 착색이 되는 효과입니다. 그건 앞단원에서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라민 같은 경우는 3번에 유해성 표백제가 아니라 착색료죠. 유해성 착색료로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중독 증상은 두통이나 맥박이 감소하고 의식이 불명이 됩니다.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화불량인 건 뭡니까, 여러분? 2번이죠. 포르말알데히드. 포르말데히드죠. 포르말데히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중독 증상이 소화불량과 호흡곤란입니다. 그래서 포르말데히드는 의식불명보다는 소화불량과 호흡곤란.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죠. 실라메이트 해가지고 킬라메이트. 유해성 감미료로서 발암성, 암의 유발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5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제 19강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강에서 식품의 위생검사, 식품감별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